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 출신으로 농사 지으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제가 태어나면서 서울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아빠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고 단칸방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오면 뭐라도 해서 가족들 굶길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상경했지만 막상 시골 출신에 기술이 없는 아빠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있던 돈을 자꾸 쓰다 보니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력서 낸데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이번에도 안 된 것 같아. 시부모님이 챙겨주신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걱정이네요.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내일 다른 곳도 알아보러 가려고. 아빠는 여기저기 다니며 공장이나 배달 일을 알아봤지만 월급이 턱없이 적고 일은 12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힘든 일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그때 아빠 눈에 구인 종이 쪽지가 보였어요.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를 구한다는 공고문이었습니다. 아빠는 거기 쓰인 주소대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그래요? 버스 운전해본 경험 있어요? 버스를 몰아본 적은 없지만 고향에서 트럭, 콤바인 등 다 몰아봐서 운전은 자신 있습니다. 말투 보니까 서울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들, 시골에서 가족들 데리고 상경했습니다. 취직하려고 몇 달째 알아보고 있는데 적당한 곳이 잘 없더라고요. 딸애가 돌 지났는데 당장 분유비며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꼭 일해야 합니다. 아유, 애기 아빠 사정이 딱하구먼. 나야 당장 기사가 없으니 채용하고 싶은데 버스 운전이 힘들다 보니 다들 몇 달을 못 버티고 빨리 그만두거든요. 더군다나 경력이 없으니 고민이 되긴 한데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저희 세 식구 밥줄이 걸린 거라 저 섣불리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건 믿어주세요. 저 뽑아만 주시면 정말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기가 마음에 드네요. 그럼 저희와 같이 일해보시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취직한 기쁨에 아빠는 통닭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당신 먹고 싶다던 통닭 사왔어. 아이,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요. 이 돈이면 민경이 기저귀 살 텐데. 이제 통닭뿐 아니라 소고기도 사줄 수 있어. 나 취직했어. 정말요? 아유, 잘 됐네요. 무슨 일이에요? 시내버스 운전기사야. 월급 많아서 돈 모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방 2개짜리 전세로 이사 가야지. 버스 운전이라면 위험하지 않나요? 시내에서 속도 낼 일도 없고 신호만 잘 지키면 위험할 일 없어. 새벽에 출근하려면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잖아. 취직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지. 나 내일부터 출근이라 지금부터 좀 자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잠 부족하면 안 되죠. 근데 민경이가 밤에 울면 당신 깰 텐데. 제가 어떻게든 잘 재워볼게요. 새벽 4시 출근이라 아빠는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밤에 울면 엄마는 저를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겨우 재웠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시골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무리 없이 잘 적응했고 운전도 금세 습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월급이 많아서 가정 형편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오던 중에 음주 과속 차량이 돌진하면서 아빠가 모는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는 그 충격으로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경찰에 전화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빠는 마지막으로 엄마와 저의 얼굴을 본 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 생계를 책임지게 된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후 엄마는 버스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하철을 타거나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닐 정도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식당은 같은 동네라 집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 전 어린이집 종일반에서 밤늦게까지 엄마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오후면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저 혼자만 밤 10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수억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저 때문에 퇴근 못하시고. 민경어머니, 사실 저희 원장님이 정이 많으셔서 이렇게 늦게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10분, 20분 늦게 오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원장님께 퇴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건 안 돼요. 우리 민경이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도 결국 어린이집을 나와야 했고 엄마는 늦게까지 일하는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니 저를 하원시킬 수 있어서 엄마는 만족했어요. 아빠 없는 제가 외롭지 않게 엄마는 웬만하면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건 좋지만 월급이 작다 보니 이 일만으로는 생활비로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재우고 밤에 할 수 있는 알바를 찾다가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택배 분류 일 등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면서 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니 집안일을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엄마는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밤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엄마는 제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허리며 다리 관절이 아프신 엄마를 쉬시게 해주고 싶어서 대학 대신 취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든 일만 하다 보니 엄마 몸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 이제 식당일 배달일 그런 힘든 일 그만둬.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해서 생활비 벌 테니까 걱정 마. 무슨 소리야. 대학 가야지. 네가 무슨 돈을 번다고 그래. 엄마 아직 쌩쌩한데.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맨날 밤마다 끙끙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허리 아프면서 병원비 아까워서 맨날 파스만 붙이고. 그러다 엄마 쓰러져. 너가 번다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넌 공부만 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넌 내 팔자 닮으면 안 돼. 남편 일찍 잃고 과부로 사는 엄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든 여자는 남편 사랑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이야. 돈도 필요 없어. 부부가 늙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게 진짜 부부야.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너 한 번만 돈 번다고 그러면 엄마 가만 안 있어? 알았어. 나 대학 가서 명줄 긴 남자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그럼 되지? 전 엄마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된다고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오전엔 커피숍, 수업 마치고 오후엔 분식점에서 김밥 싸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등록금을 보태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처음엔 김밥 싸다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속도도 엄청 빨라졌어요. 민경이 손이 엄청 빠르네. 남들 김밥 한 개 쌀 동안 넌 2개나 싸네. 손이 야무져?
그런가요? 손님이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니 마음이 급해서요. 하다 보니 잘 싸지네요? 이 분식집은 김밥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지방에서도 와서 김밥을 사러 올 정도로 유명한 김밥 맛집이었습니다. 양념이며 속재료는 사장님이 직접 만들고 저와 아줌마 3명은 계속 김밥 싸는 일만 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니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엄마, 나 김밥집에서 일하다 보니 김밥 싸는 요령도 익히고 잘 싼다고 사장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 우리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 상대로 김밥 팔아보는 건 어때? 아유, 맛있는 김밥집 많은데 우리가 싼 김밥 누가 사 먹을까? 그거야 모르지. 엄마 요즘에 무릎 아파서 일 쉬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힘들 일이 없잖아. 나 엄마 식당이라는 거 그만뒀으면 좋겠어. 한번 해보자, 엄마. 안 그래도 식당은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 너 말대로 김밥 장사 한번 해보자. 저는 직장인이 많은 종로 쪽에 가서 장사할 자리를 물색한 후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와 직접 김밥을 쌌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좀 더 밥과 채소를 많이 넣어서 두툼한 왕김밥에 가격도 싸게 팔았습니다. 다행히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판매가 잘 되었어요. 주변에 입소문이 나서 아침에 미리 예약 주문까지 생겼습니다. 엄마, 이러다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오늘도 3군데나 예약 들어왔어. 그러게, 우리 김밥 드시고 맛있다고 해주시니 다행이지. 오늘 예약 들어온 곳에 소방서도 있어. 이거 먼저 배달 갔다 올게. 그래. 거기가 김밥 20줄이지? 그렇게나 많이 주문해 주시고 고맙네. 엄마 김밥 맛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장사하는 전철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밥 주문 시키셨죠? 네, 맞습니다. 여기다 두시면 돼요. 오늘 새벽에 싼 거라 맛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동료가 이곳에서 김밥 사온 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종종 사 먹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연락 주세요. 소방서는 일주일에 2-3번은 주문했고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한 소방관이 김밥을 받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방관이 우리가 장사하는 쪽으로 오더니 음료수를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 드시고 일하세요. 저기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매번 맛있는 김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서요. 저희 단골분이시군요. 저희가 감사하죠. 저기서 꾸준히 주문해 주셔서 저희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음료수 잘 마실게요. 지훈 씨, 안 이래도 되는데요. 김밥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드릴게요. 민경이 넌 아는 분이시니? 내가 매번 배달 가니까 얼굴 정도는 알지. 하지만 사실 전 지훈 씨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식사도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엄마에게는 때를 봐서 얘기를 할 참이었어요. 남자가 가고 난 후에 엄마는 제게 심각하게 민경아, 너 똑바로 말해. 아까 그 남자와 너 무슨 사이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 지훈 씨와 사귀고 있어. 사귄 지는 한 3개월 되었어. 뭐? 엄마한테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 아직 학생인데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나 지금 4학년이고 곧 졸업하는데 지훈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야. 성실하고 다정다감하고 직장도 안정적이잖아. 근데 엄마는 지훈 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인상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하지만 소방관이잖니.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데 평생 마음 졸이면서 살 거야?
엄마가 늘 말했지. 평생 너 옆에서 같이 늙어갈 수 있는 남자가 최고라고. 엄마는 그런 위험한 일 하는 사람 싫어. 남편 잃고 너 혼자 엄마처럼 힘들게 사는 거 절대 못 봐. 엄마,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알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아무도 결혼 못 하겠네. 엄마, 괜한 노파심이야.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사람 하나만 봐줘. 지훈 씨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혼자 돈 벌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소방공무원 된 거야. 생활력 강하고 성실해서 절대 나 힘들게 안 할 사람이야. 아무튼 엄마는 싫다. 절대 결혼은 안 돼? 뜻밖의 엄마의 반응에 전 당혹스러웠지만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설득시켜야 했어요.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으로 찾아와 어머님,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장모님 무릎 안 좋으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일 저랑 병원에 같이 가세요. 아유, 됐네요. 이렇게 우리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네요. 그냥 단골 손님으로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과 결혼하는 거 전 반대예요. 어머님이 결혼 반대하시는 이유가 제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서요. 물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게 편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직업을 택했는지 아세요? 저도 사실 불 보면 겁나요. 근데 그것보다 저 화염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하나로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보람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직업을 택한 거예요. 저 민경 씨 많이 좋아합니다. 어머님 생각하는 그런 일 없도록 평생 민경 씨 지켜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머님,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왜 이래, 자꾸 마음 약해지게. 그럼 결혼 허락해 줄 테니 대신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게. 시민들 구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게. 자네만 바라보는 우리 민경이를 항상 생각해야 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민경이 눈에 눈물 안 흘리게 정말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 장모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잘 살게. 남자친구의 노력으로 엄마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저희는 이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모은 적금으로 방 2칸짜리 빌라 전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자주 우리 집에 들렀어요. 엄마, 뭘 또 이렇게 싸웠어? 박서방 요즘 피곤하거나 힘든 거 없어? 일할 때 체력 좋아야 하니까 이거 용한 데 가서 보약 좀 지었어. 이거 매일 아침마다 꼭 먹여. 아유, 우리 엄마 사위 챙기는 거 못 말리신다니까. 이런 돈 있으면 엄마 보약 지어 먹으라니까. 돈도 없으면서. 아이 늙은이가 무슨 보약이 필요해. 힘든 일 하는 박서방 건강이 항상 걱정되지. 너 절대 박서방한테 잔소리하면 안 되고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된다. 괜히 신경 쓸 일 있으면 불 끄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큰일 나. 알았어, 엄마. 나 잔소리 절대 안 하니까 걱정 마셔. 엄마는 매 주말마다 절에 들러서 남편 안위를 비는 지성을 드렸습니다. 저는 얼마 후 임신을 했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산날도 남편이 일하는 중이어서 행여 일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연락을 못했어요. 엄마가 제 옆에 있어서 무사히 순산을 했습니다. 순산한 후에야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곧장 병원에 왔습니다. 여보, 몸은 괜찮아? 아니, 진작 연락했어야지. 엄마가 옆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당신 일하는데 신경 쓸까봐 연락 못했어요. 아니, 사실 엄마가 전화하지 말래서. 엄마 잘 알잖아요.
장모님이 계셨구나. 근데 지금 장모님 안 보이시네?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장모님 항상 나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거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 얼굴 좀 볼까? 아유, 천사가 따로 없네. 그러게요. 너무 예뻐서 만지기도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지었고 저 또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돌아가신 아빠 생각과 여러 생각들이 겹쳐서 뭉클해졌어요. 아이는 순해서 밤에 잘 울지도 않고 잠을 잘 자서 저랑 남편이 한결 편했어요. 여보, 우리 수찬이 정말 효자지. 아빠 소방관인 거 알고 일 잘하시라고 울지도 않잖아. 그런가? 수찬이가 누굴 닮았는지 순하긴 해. 아들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잘 울지도 않고 잘 웃지도 않고 감정의 변화가 잘 없었습니다. 성격이 순해서 그렇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가 2살이 된 어느 겨울날 밤늦은 시간에 주택가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순직했습니다. 아유, 이거사. 내가 이래서 결혼 반대한 거 아니냐. 응? 박서방 이렇게 보내고 너 혼자야 어떻게 키우면서 살려고 그래?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저 또한 남편이 이렇게 일찍 제 곁을 떠날지 몰라서 한동안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셨습니다. 엄마는 김밥 팔던 돈을 모아서 작은 김밥 가게를 얻었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서 돌봐주셨던 겁니다. 아이 때문에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수시로 고열이 발생하고 기력이 없이 몸이 붓기까지 하면서 이상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하루 종일 멍하니 눈물만 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24시간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몇 년을 지냈고 그러면서 병원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아들 간병하느라 변변한 일을 못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당장 생활비마저 바닥이 나서 막막했습니다. 박수찬 보호자님, 지금 병원비 많이 밀리신 거 아시죠? 그동안 어머님 사정 딱 하셔서 병원에서도 최대한 배려를 해줬지만 다른 환자들 생각도 해주셔야죠. 네, 잘 알죠. 그동안 치료비 독촉도 안 하시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달까지 밀린 치료비 정산해 주시지 않으면 퇴원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든 치료비 마련해 볼 테니까 우리 수찬이 계속 치료받게 해주세요. 수찬이 병원 나가면 큰일 나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보호자님이 잘 협조해 주세요. 밀린 치료비 5천만 원 수납 이번 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어디서 5천만 원을 구할 수 있을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은행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을 좀 받을까 하는데요. 여기 서류 보시면 관련된 항목에 기재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4대 보험되는 근로자시거나 자가담보대출 등 자격은 되셔야 대출 승인이 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아니면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직장 다니세요? 저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집도 월세면 자격이 안 되는 거겠죠? 네, 죄송하지만 고객님은 대출 승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금융조회해 보니
카드빚도 좀 있으시고 보험이나 적금 드신 건 없으시네요? 남편분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빚상환으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시네요. 네, 제가 신용이 안 돼서 이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남편 연금으로 빚을 갖고 있어서요. 단 몇백만이라도 소액 대출 받을 방법도 없을까요? 아니면 주변 가족분들 중에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상의해보세요. 은행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주위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번호 목록을 보면서 돈을 용통해줄 만한 사람은 다 연락을 했어요. 나 민경이. 잘 지냈니? 그래 민경아. 오랜만이야. 너 결혼식 때 보고 몇 년 만이니? 그러게. 너희 남편은 여전히 직장 잘 다니지? 대기업 엘리트라 승진했겠네? 아, 요즘 대기업이라고 다 안정적인 것도 아니야. 우리 남편도 얼마나 상사 눈치 보면서 겨우 밥줄 지키며 살고 있어. 돈 모으는 건 없고 매달 적자야. 아, 그러니? 그래도 우리 대학 동기들 중에는 너가 제일 결혼 잘했다고 다들 부러워했잖아. 사업하시는 시댁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이야. 아, 그냥 조금 잘 사는 정도지.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사실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우리 남편 화재 사고로 순직하고 아들은 백혈병 투병 중이야. 당장 5천만 원이 없으면 병원에서 퇴원해야 된대. 미정아, 나 한 번만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너 형편되는 대로만 조금이라도 융통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 네 남편이 언제 그런 일이... 아우 세상에. 아이까지 그렇게 돼서 너 많이 힘들겠구나. 나도 너 도와주고 싶은데 집 살 때 대출금 다달이 나가는 것도 있고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밖에 안 돼서 따로 여윳돈이 없어. 어떡하니?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다들 사는 게 다 그렇지. 괜히 내가 전화해서 너 마음 무겁게 했네.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그럼 이만 끊을게. 대학 동기와 주변에 아는 친구들은 다 전화를 돌려봤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나마 남편의 유일한 혈육인 시아주버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결혼해서도 왕래가 없었고 연락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시아주버님 가게로 가니 재수씨가 여기 웬일이세요?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저희가 뭐 연락 지내고 안부 전하는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지훈이 그 녀석 지가 무슨 형이라도 된 것처럼 나 가르치려 주려고 하고. 그런 게 꼴 보기 싫었거든요. 뭐 사실 지훈이 돈 번 거 내가 좀 많이 뺏었긴 했지만 공부 잘하는 동생 닮으라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잔소리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 녀석 곱게 보이겠어요? 재수씨는 아무 잘못 없지만 그냥 보기가 불편하네요. 이제 지훈이 녀석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재수씨와 연결된 고리도 없고 이제 남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아주버님과 남편 사이 다 아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십사 하고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 수찬이가 지금 많이 아파요. 백혈병이에요. 병원비가 5천만 원인데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병원에서 나와야 돼요. 아주버님, 형편 되시는 대로 몇백만 원이라도 도와주시면 저 돈 벌어서 금방 갚을게요. 수찬이가 백혈병이라고요? 재수씨 인생도 참 박복하네요. 남편 잃고 아들까지 병까지 얻어서 저도 마음은 아픈데 제가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카센터 완전 빚내서 시작한 거예요. 와이프가 하도 정신 차리고 살라고 잔소리해서 그나마 있는 손기술로
내 가게 차린 건데. 겉만 멀쩡하지. 수입도 없고 속빈 강정이에요. 멀리서 왔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주버님은 전혀 변한 게 없네요. 어떻게 조카가 다 죽어간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제 남편이 이른 나이부터 돈 벌어서 아주버님 학비 대고 시부모님 생활비도 다 대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하나뿐인 남동생에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으세요? 저도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아니지, 재수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사정 급한 건 알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제가 아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의 이성을 찾기가 힘드네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연락드릴 일 없을 겁니다. 전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돌아섰습니다. 거의 녹초가 되어서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조그맣게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장사가 안 되는 걸 알기에 엄마에게는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엄마, 나왔어.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지나가다 들렀어. 우리 엄마 싸준 김밥 먹고 싶어서. 김밥이야 100번 1000번도 싸주지만 너 얼굴색이 안 좋은 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못 속이네. 엄마,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 왜 그래? 수찬이한테 무슨 일 있구나. 나 어떻게든 우리 수찬이 병 낫게 해주려고 간병하면서 틈틈이 알바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치료비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 아, 치료비가 엄청 나왔을 텐데 그동안 빚내면서 어떻게든 매달 병원비 수납은 했는데 이제 한계인 것 같아. 지금 병원비 5천만 원이 밀려서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수천이 퇴원해야 된대. 엄마 어떡해? 아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 너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엄마 가게 담보로 보증서 줘서 이제 더 대출도 못 받을 텐데. 집도 월세를 안 된다는데.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이 얼만데. 너무 답답해서 왔어. 엄마가 부자면 이럴 때 돈 척척 줄 텐데. 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서 미안해. 아빠 없이 자라면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어렵게 살아서 결혼해서는 넉넉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 왜 엄마 인생을 닮아서 우리 잘난 딸이 이렇게 고생을 해. 엄마 너무 속상해. 엄마도 왜 또 울어.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엄마, 괜히 이거 신경 쓰시다 지난번처럼 쓰러지면 안 되니까. 오늘 내가 한 말은 다 잊으셔? 여기 시장 사람들한테 한번 돈 빌려달라고 알아볼게. 나도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너라도 기운 차려야 돼. 알았어. 오늘 엄마 얼굴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나 갈게. 엄마 장사해. 그래. 나도 돈 빌리면 바로 전화할게. 희귀병에 걸린 아들 치료비 5천만 원을 구하지 못해 아들 병실 앞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병원 VIP 병실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5천 줄 테니 울지 마요.
고개를 들어 할머니 얼굴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졸도했습니다. 할머니와 저의 인연은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이라 소방서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날 당직이라 밤늦게까지 근무했습니다. 여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외식도 못하고 미안해. 일하는 건데요, 뭐. 대신 우리 수찬이 선물은 사와야 돼요. 이제 우리 수찬이 아빠 얼굴 알아보는 거 알죠? 점수 따고 싶으면 좋은 선물 사오세요. 그래야지. 나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외식은 내일 하자고. 그래요. 항상 일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수고하고요. 내일 봐요. 소방서에는 당직 서는 소방관 3명이 있었고 다행히 별 사고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경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주택가 빌라에서 큰 불이 나서 옆 건물까지 번지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처 소방서까지 지원을 나와 대대적인 화재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5층에 지금 연기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진압 들어갔나요? 아니, 거긴 사람이 못 들어가. 계단에 불길이 치솟아서 언제 천장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위험해. 그래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높아서 창문 밖으로 탈출할 수도 없고 사람이 있다면 진짜 위급합니다. 저길 들어간다고? 안 돼. 너무 위험해.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갔다 올게요. 남편은 상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불구덩이송을 헤치며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발로 차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 안은 연기로 꽉 차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안에 있으면 대답하세요. 그래야 제가 구해줄 수 있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네. 제가 그리로 갈게요. 어둠을 헤치며 간 곳은 방이었습니다. 방에는 할머니와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불 끄다가 연기에 질식했는지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은 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한 5분 정도 됐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 아니죠? 네, 아직 괜찮아요.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돼서요. 제가 업고 나가볼게요. 할머니는 코를 수건으로 막고 제 뒤를 따라오세요. 집안은 불길로 휩싸였고 한 발짝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현관문까지 빠져나왔고 복도에 있는 동료에 남자를 인계했습니다. 이 사람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 빨리 응급조치해.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으십니까? 할머니가 어디 가셨지? 내 뒤로 따라오시라 했는데. 잠깐 안에 들어갔다 나올게. 조심하십시오. 지금 불길이 천장까지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모셔올 테니까 자네는 여기서 기다려. 남편은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고 불길에 가로막혀 못 나오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현관 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남편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아드님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빨리 아드님 보러 병원 가셔야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현관으로 뛰어가시면 돼요. 그래요? 아들이 살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소방관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뛰면 되죠? 네. 하나, 둘, 셋! 뛰세요! 할머니는 남편의 말대로 현관으로 뛰었고 순간 남편이 손으로 받치고 있던 천장이 무너지면서 남편은 잔해에 파묻혔습니다. 곧 무너지려는 천장을 남편이 몸으로 막아서 할머니를 탈출시킨 겁니다. 그 상황을 다 지켜봤던 할머니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남편이 순직하며 화재 현장에서 구했던 아들과 어머님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할머니와 아들이 찾아와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고 저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잘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시장 난전에서 채소를 팔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는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이 워낙 오래되어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났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남편이 생명의 은인이었던 겁니다. 애기 엄마, 나 알아보겠어요? 남편이 우리 아들과 나 구해줬잖아요. 그때 장례식에 오셨던 분 맞으세요? 제가 몰라 뵀어요.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네요. 남편분 아니었으면 저희 모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나 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어요. 간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병실을 지나가다가 박수천 이름을 보고 긴가민가 했어요. 그때 장례식 때 아이 이름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애기 엄마 얼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 번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아들 병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비가 밀려서 퇴원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오늘도 애기 엄마 언제 오시나 기다렸는데 우는 소리 듣고 나온 거예요. 이 돈으로 수찬이 병원비 수납하세요. 안 돼요. 이 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성의만 받겠습니다. 애기 엄마, 지금 아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예의 따질 때예요?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할머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8년 전 그날 연기에 질식해 의식 없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아들 대신 날 데려가라고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처럼 갑자기 남편분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우리 아들 살았구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애기 엄마 상황이 나랑 지금 똑같지 않나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엄마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체면 예의,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5천만 원 어떻게 구할 건데요? 그 돈은 애기 엄마 남편이 우리 아들이랑 나 구해준 거에 비하면 너무 미비한 돈이에요. 이 돈으로 애기 엄마 아들 살려요. 당신 남편이 우리 아들 살려준 것처럼요. 할머니는 제 손에 돈을 꼭 쥐어줬고 전 오열을 했습니다. 할머니 진심도 모르고 죄송했어요. 맞아요. 저 사실 우리 아들밖에 안 보여요. 요 며칠 동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거든요. 너무 막막했어요. 은행빚도 많고 제 신용으로는 어디 대출받을 곳도 없었거든요. 친정 식구라고 해봐야 나이 드신 엄마뿐인데 엄마한테 짐을 안겨드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평생 아빠 없이 힘들게 저 키워주셨는데 어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애기 엄마 마음 다 알아요. 나도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에서 채소 팔면서 우리 아들 힘들게 키웠어요. 저한테는 제 아들이 제 전부였어요. 가난하지만 머리가 똑똑해서 영문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더 귀한 아들이에요. 할머니 건강도 빨리 쾌차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제일 좋은 VIP실에 머물면서 호강하고 있죠. 네, 할머니. 저 그럼 염치불구하고 이 돈 잘 쓰겠습니다. 빨리 치료비 납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얼른 수납하세요. 이 돈은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갚으라고 준 돈 아니에요. 마음 쓰지 말고 아이 병원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치료비를 납부하고 아들은 계속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희귀병 난치암 쪽에 있어서는 전문화된 병원이라 입원 예약이 몇 달 전부터 밀려있을 정도였거든요. 고마움에 전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가 계신 VIP룸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수찬이도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어머, 아유, 네가 수찬이구나. 수찬이 씩씩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박수찬입니다. 제 병원비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인사성도 박지. 아이가 몇 살이에요? 네, 10살이에요. 몸이 약해서 체구는 좀 작아요.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비슷하네요. 쌀이 없어서 맨날 죽 끓여줬더니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거든요. 수찬이 힘들면 여기 소파에 앉아. 수찬이 맛있는 거 줄까? 여기 냉장고 열면 과자, 음료수, 음식 많으니까 꺼내 먹어. 우와, 냉장고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이거 공짜 맞아요? 아유, 그럼 할머니 부자야. 거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애기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식사 주문해서 밥 먹을까? VIP룸이라 인류 셰프가 요리해주거든. 이 코스 요리로 시키면 되겠다.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게 민폐잖아요. 아유, 환자보다 더 힘든 게 간호하는 사람이에요. 애기 엄마 아들 신경 쓰느라 밥이라도 온전하게 먹었겠어요? 오늘은 마음 편히 쉬다 간다 생각해요. 나도 애기 상대가 생겨서 좋구먼.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 보면 따분해서 말이야. 주문한 요리가 도착하고 평소 입맛이 없다고 밥을 잘 안 먹던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아유, 우리 애기 밥 잘 먹네. 이렇게 잘 먹으면 금방 낫겠네. 이렇게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까.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조금 피곤하신지 수찬아, 할미가 피곤해서 이제 좀 자야겠어. 기운이 펄펄 났다가도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축 처져. 할머니, 저희 때문에 오늘 무리하셨나 봐요. 얼른 쉬세요. 애기 엄마랑 수찬이 봐서 오히려 더 몸이 좋아졌는걸? 자주 놀러와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들과 원장 선생님이 친해서 잘해줄 거예요. 네, 할머니. 또 놀러 올게요. 엄마, 저 할머니 엄청 부자인가 봐. 병실이 동화책에 나오는 궁전 같아. 왜? 부러워?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수찬이 궁전 같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러려면 수찬이 빨리 건강해져야겠지? 응, 엄마. 나 치료 잘 받아서 빨리 나을게. 전 아들을 재우고 밤에 해장국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밤 9시에서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거라 아들 간호하며 돈도 벌 수 있어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왔어요. 오늘 손님 많았어요? 아, 요즘에 손님이 좀 늘어서 다행이지. 그나저나 수찬이 치료비는 해결했어? 설마 사채비까지 얻은 건 아니지? 아니에요. 우연히 예전에 남편한테서 도움을 받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수찬이 치료비 하라고
거액의 돈을 주셨어요. 아유, 진짜? 얼마나 부자길래 그 큰 돈을 그냥 줘. 정말 좋은 분이시네. 수찬이 엄마, 더 열심히 살아서 그런 좋은 분들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겠어. 그럼요. 제 아들 목숨값을 준 거잖아요. 저 평생 그 은혜 안 잊어요. 사장님도 제 사정 이해해 주시고 일부러 새벽일 저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원래 사장님 부부가 새벽에 하시는 건데. 수찬이 엄마 처음 우리 식당에 들어왔을 때 정말 다 죽어가는 얼굴로 너무 절실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고. 아이가 아프다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 사장님 덕분으로 우리 두 식구 병원 치료도 잘 받고 생활도 잘하고 있는 거죠. 식당 일이 끝나면 전 병실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청합니다. 수찬이가 깨어나면 세수도 시켜주고 약 챙겨주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수찬이 밥을 먹여주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오시며 안녕하세요. 박수찬 환자 어머님이시죠? 제가 앞으로 수찬이 돌보게 된 간병인이에요. 아, 저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저 간병인 안 불렀는데요. 저기 VIP룸에 계시는 사모님께서 신청하셨어요. 비용은 매달 입금해 주시기로 하셔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전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수찬 엄마예요. 손님이 오셨네요? 저 다음에 올게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야. 그동안 해외 출장 갔다가 오늘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님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때 소방관님 아니었으면 정말 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 가족분을 병원에서 뵙다니 정말 기쁘네요. 전 아주머님 얼굴 기억나는데 장례식 날 경황이 없으셔서 제 얼굴 모르실 거예요. 네, 할머님이 제 아들 병원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드님께도 꼭 인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 간병인은 만나셨죠? 어머님이 아주머니 사정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리고 싶어서요. 굳이 간병인까지 필요 없는데 괜히 돈 쓰시게 해서 송구하네요. 무슨 소리야. 애기 엄마도 좀 쉬어야지. 밤새 식당 일하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자고 얼마나 불편해. 환자 간병하다가 병든다잖아. 집에서 푹 쉬고 집안일도 하고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와 상의했는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선물요? 이건 통장 같은데요? 아니 이게 얼마야? 일시 100조 10억이요? 그리고 이건 계약서 같은데요? 네, 이 집과 돈은 기꺼이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집은 두 식구 살기 편한 강남 아파트로 구입했어요. 취향을 몰라서 제가 임의대로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강남 아파트면 엄청 비쌀 텐데요. 이거 너무 부담돼서. 또 거절할 거면 나 화낼 거야. 이거 다 수찬이 위한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수찬이 병 나으면 공부시켜야 하고 장가 보내야 할 텐데. 애기 엄마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 쓰기도 빠듯하잖아. 나도 다 겪어봐서 알아.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수찬이 치료 잘 받아서 완쾌하기만 바라자고. 사장님, 사모님,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는 제가 갚은 거예요. 사업 성공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저 구해준 소방관 분이셨어요.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서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예전 살던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못 찾다가 이렇게 병원에서 만난 거예요. 맞아. 우리 아들이 애기 엄마 식구들 엄청 찾아다녔어. 우리 모자 한 번도 그날 잊은 적이 없어. 그러신 줄 몰랐네요. 수찬이가 큰 집 보면 엄청 좋아하겠네요. 거기 계약자인 부동산 가시면 집 안내 잘해줄 거예요. 수찬이 데리고 한번 집 구경 가보세요. 안에 가구도 꾸며놨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 가구까지요? 너무 신세져서 어떡해요. 참, 할머니 드시라고 제가 간 약하게 해서 전복죽 끓여왔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유, 내가 전복죽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유, 맛있겠다. 어머니가 수찬 엄마 만나고 나서 기운도 좋아지시고 잘 웃으시고 상태가 아주 좋아지셨어요. 몸도 많이 회복되어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곧 퇴원해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됐네요. 병원에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수찬이도 빨리 퇴원하면 좋을 텐데. 한 달 후 할머니는 퇴원하셔서 집으로 가셨고 저희 집을 드나들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새 아파트에 방이 4개라서 친정엄마도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완치 후에 몇 달 후 퇴원했습니다. 우리 아들 퇴원했으니까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응, 엄마. 나 씩씩한 모습 아빠한테 보여드릴 거야. 그래, 우리 수찬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아프면 안 돼? 응, 할머니. 나 엄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할머니와 엄마 내가 지켜줄 거야. 남편의 추모원에 도착해 건강해진 아들과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수찬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엄마도 김밥집 계속하면서 무릎 안 좋으신 거 수술 받으셔서 지금 건강하셔. 그리고 당신이 8년 전에 화재 사고 때 구해드린 어머니와 아들 기억나요? 그분들을 우연히 만나서 수찬이 병원 치료비, 집, 큰돈까지 주셔서 잘 살고 있어요. 당신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대요. 조만간에 두 분과도 같이 올게요. 당신 만나고 싶어 해요. 남편이 마치 환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